끝도 없는 비하와 조롱, 적대감을 담아내는 혐오적 언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에 주목해보죠. 당장 일본의 혐한 세력들은 과거부터 조센징이라는 비칭을 써왔고요. 이보다 더 경멸적인 용어로서 조센징을 줄인 총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최근에 인터넷 우익은 온라인에서 한국인을 조롱할 때 우리말을 따서 니다라는 말도 쓴다고 하죠. 중국에도 혐한 세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에 살던 한인들을 가리키는 가오리방츠, 즉 고려 몽둥이라는 뜻의 혐오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줄임말인 방츠가 꽤 오래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종종 쓰인다고 합니다. 또 김치가 자신들이 국제표준으로 먼저 등록한 파오차이를 본뜬 거라면서 가오리 파오차이, 즉 고려김치라는 비하적 표현도 한국인에게 쓰고 있다죠. 멀리 유럽에서도 주변국에 대한 혐오적 표현 매우 흔합니다. 프랑스는 적국이었던 독일인을 고집불통이라는 뜻의 보슈라고 불렀습니다. 또 영국인은 독일인을 프리츠, 아일랜드인을 페디스라고 비하했는데요. 독일인의 전형적인 이름에서 따오거나 아일랜드인이 옷을 귀어 입는 가난뱅이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멸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국이라는 존재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을 겪은 부정적 감정이 쌓여 있고 특히 현대 들어서는 경쟁에서 비롯된 시기 그리고 적대감의 대상이게 마련입니다. 크게 보면 다음에 4가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쟁 당사국이었는가. 둘째, 식민 지배 또는 피지배 경험을 갖고 있는가. 셋째, 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넷째, 난민이나 이민 문제를 안고 있는가. 혐오 자체는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침략과 수탈을 당했던 입장에서 식민 지배자에게 터뜨리는 분노에는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자나 지배자의 시선에서 약자를 멸시, 조롱, 비하하는 건 정말 최악인 거죠. 그래서 정당한 정도가 있는 반대 정서, 그리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좀 운동적으로 벌이는 약간의 공격적 태도, 이런 것들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혐오 정서에 바탕을 둔 무조건적인 적대감은 서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백한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 일단 제하고요. 우리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품는 적대적 감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준에 비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혐중 정서가 딱히 오랜 역사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 송, 원, 명, 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피침략자 의식은 제가 보기엔 매우 옅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굳이 말하면 한국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한 역사 정도는 좀 쳐줄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의 혐중이 그 중공군에 대한 적대감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내내 그런 정서가 있었어야 했겠죠. 하지만 반북의식에 비해서 반중국의식은 그동안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참 경제성장을 하던 우리는 당시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던 중국에 대해서 우월의식이 있었고요. 대탄 그 분위기를 타고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한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면서는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빈국이자 정치사회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는 중국을 상당 부분 우쭐한 태도로 내려다보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중국 내부의 반한 감정이 자극되기도 했죠. 또 버려진 탈위안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강한 배반감, 질투심이 나왔습니다.